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쌤이에요. 이놈의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만나기 힘들게 하네요. 좀 잠잠해져서 다음 주에 여러분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이놈의 이태원 클럽 사태 때문에 지역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다 종식될 때까지는 여러분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고 바깥 출입 최대한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손 잘 씻고 그다음에 마스크 요즘에 마스크를 사람들이 이제 잘 안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는 손 씻기 그다음에 마스크 쓰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좀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준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5번째 시간 음주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김태리, 수지, 아이유, 그다음에 여기 넣어놓진 않았는데 아이린이 요즘에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예쁜 여자 연예인들이 지금 손에 뭘 들고 있나요? 술이 담긴 술잔이나 또 술병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TV에서 봤을 만한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많은 음주 관련 광고사에서 아이돌들을 모델로 써가지고 젊은 층들을 겨냥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필 이런 예쁜 연예인들이 술을 어떻게 먹던가요? 굉장히 쌍콤하고 또 우아하고 예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술을 마시는 거를 보셨죠. 자, 다음 사진. 자, 이 사람이 위너원이었나? 아무튼 선생님은 사실 아이돌들을 잘 몰라요. 선생님한테 아이돌은 그 동방신기에서 끝났어요. 동방신기 5명일 때. 뭐 영웅재중, 최강창민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아이돌이나 그 다음에 공유. 이거 테라 광고 많이들 보셨죠? 선생님은 공유에 환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봤어요. 아, 또 남자 연예인이 나오니까 또 TMI가 되는데 아무튼 이런 남자 연예인들이 술 광고를 찍을 때 보통 어떤 장면들이 나오던가요? 이렇게 땀에 젖은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또 목젖이 껄떡거릴 정도로 굉장히 꿀꺽꿀꺽 마시죠. 그리고 꼭 마지막에는 뭘 하죠?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되게 청량하고 보는 내가 갈등이 해소될 정도로 굉장히 시원하게 마시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의아한 점은 우리나라는 지금 TV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광고는 금지시켰으면서 이런 음주 광고나 또 음주하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갑자기 비주얼이 뜬금없지만 자, 백종원 아저씨. 선생님이 이 사진은 왜 넣어놨냐면 그 담배값을 보면 이렇게 각종 질병 관련 사진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버젓이 음주 광고 포스터가 붙어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아이러니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이 PPT에 보이는 장면이 어떤 장면들일까요? 모 지상파 방송에서 MC가 여자 연예인에게 광고 제작자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 술 CF 찍는 척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시킨 거예요. 이런 경우 많이들 보셨죠? 이렇게 음주와 관련된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반영되면서 실제로 청소년 10명 중에 5명이 이런 음주 광고를 보고 음주 충동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음주를 미화해서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 또 소비를 부추긴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0년이니까 올해부터 주류 광고에서 술 마시는 소리, 그다음에 술 마시는 장면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음주를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음주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래서 1위가 호기심 때문에 음주를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 이유로는 친구의 권유로 술을 입에 대는 것이 2위였어요. 특히 여러분 같은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어쩌면 학교나 뭐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부모님을 보는 시간보다 많기 때문에 친구들이 같이 술을 먹자고 권유를 했을 때 본인이 거절하면 따돌림을 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거절을 하지 못하고 같이 마시게 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런 어른들 있죠. 어른들이 주는 술은 괜찮아. 술은 어른들한테 배워야 돼. 이러면서 이제 주시는 집안 어른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청소년들이 음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알코올도 우리 몸 곳곳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또 특히 청소년 시기에 그 폐해를 충분히 실감할 정도로 증상이 나타나는 곳이 뇌예요. 그래서 다른 곳은 다 제쳐두고라도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 먹은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나 길 가다 만나 만취자를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은 비틀거리겠죠. 똑바로 걷지 못하고 좌우로 왔다 갔다 갈짓자를 그리면서 비틀거립니다. 그 다음에 혀가 꼬이죠. 또잇또잇 얘기하지 못하고 혀가 꼬이는 증상. 그 다음에 필름 끊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 전날에 본인이 뭐 어떤 사람과 술을 먹었는지, 어떤 안주에 술을 먹었는지, 뭐 이런 거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 필름 끊기는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판단력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술을 먹고 사회적인 어떤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증가하고 그것이 이제 더 심각해지면 호흡곤란이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증상들이 대체 왜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뇌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증상들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뇌에는 발음과 발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브로카 영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브로카 영역이 알코올의 영향을 받으면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혀 꼬부라진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만취한 사람들이 혀가 꼬이는 이유가 이 브로카 영역이 알코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다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알코올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해력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뇌에는요, 전두엽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이마 앞쪽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네, 선생님 이렇게 학교에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종소리가 가끔 들리네요. 어쨌든 전두엽은요, 우리 몸에서 판단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런 전두엽이 알코올의 영향을 받으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전두엽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변연계예요. 변연계는 우리 몸에서 감정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이 변연계가 알코올의 영향을 받으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먹고 충동성이나 공격성이나 또 폭력성이 증가하는 이유가 이 변연계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고 사회적 뭐 범죄나 또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게 이 변연계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끝에 달려있는 이 호두 모양 같은 게 소뇌입니다. 소뇌는 우리 몸에서 균형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제 소뇌가 건강하면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게 이 소뇌 덕분인 건데 알코올에 의해서 이 소뇌가 영향을 받으면 균형 감각을 잃어서 비틀거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두색 부분. 이 연두색 꼴랑지 같은 이 부분이 해마라고 해요. 근데 이 해마는 우리 몸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 그러니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해마가 알코올의 영향을 받으면 새로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 진행이 되면 알코올성 치매를 일으키는 곳이 이 해마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술을 먹고 그 전날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필름이 끊겼다. 다른 전문 용어로 블랙아웃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신입생 환영회 때 처음으로 술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배들이 주는 그 폭탄주를 먹고 한번 필름이 끊겼어요. 근데 그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집 도어락을 열어서 나를 데려다 줬으며 누가 나를 씻겼는가, 그다음에 누가 내 잠옷을 갈아입혔는지, 이게 다 선생님이 했겠죠. 본인이 했겠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조금만 취하면 바로 자제를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아웃 현상에 조금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이런 경우, 이게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죠. 아침에 술 먹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핸드폰 통화 목록에 전 남친, 전 남친한테 연락한 기록이 있는 거. 근데 나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눈을 떴는데 내 눈앞에 이런 안전바, 안전 꽃갈,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불을 들쳐서 내 다리를 봤는데 막 다리에 상처가 있거나 내가 모르는 멍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도대체 나는 걸어왔는지 기어왔는지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이제 이런 거를 다 블랙아웃 현상이라고. 그래서 어제 같이 술을 먹었던 친구가 야, 너 어제 그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민망하기도 하고 정말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이런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블랙아웃 현상을 단순 실수라고,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그냥 웃고 넘어갈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블랙아웃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까 알코올을 마시면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었죠.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이 뇌 기관이 손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해마가 마비가 되고 또 위축이 돼요. 그렇게 되면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까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글루타메이트라는 것이 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탄올이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글루타메이트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뇌에 새로운 메시지가 저장도 안 되고요. 그리고 뇌에 새로운 기억을 입력할 수 없는 그런 필름이 끊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이런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아웃 현상에는요,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전면 블랙아웃이 있고, 그 부분 기억을 하게 되는 부분 블랙아웃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런 블랙아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초기에는 이런 알코올로 인해서 일시적인 뇌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뇌가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블랙아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번에는 뇌의 일시적 손상이 아닌 영구적인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기억하기 힘들어하는 이런 알코올성 치매가 충분히 여러분 나이에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런 범죄나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아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절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자, 이 사진도 보세요. 이게 이제 뇌의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일반인의 뇌 모습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촘촘하게 신경세포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알코올에 의해서 파괴된 뇌 모습을 보면 이거는 이제 알코올 의존 환자의 이제 뇌 사진인데요. 이 뇌 사진을 보면 정상인에 비해서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많이 이렇게 끊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빨갛게 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뇌가 그만큼 많이 파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진도 보시면 지금 이 정상인 뇌에 비해서 이 알코올 중독자의 뇌를 보면 뻥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뇌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정상인보다 훨씬 떨어지고요.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충분히 알코올성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신체적인 영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음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중에 이제 가장 심각한 게 음주운전. 그 선생님 중학교 동창 중에서도 음주운전 피해를 입고 2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선생님도 전해 들었는데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음주운전자들한테 어때요? 귓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죠. 최근 윤창호 사건 이후로 음주 단속이나 처벌 수준이 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귓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원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음주로 인한 또 다른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들라고 하면 이 대학 음주 문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때는 이 MT가요, 먹고 토하는 날, 그래서 MT라고 불렀어요. 자, 선생님은 특히 여자 군대라고 불리는 간호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런 MT나 신입생 환영회 같은 행사에는 무조건 100% 참석을 해야 됐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선배들이 마시라면 마시는 그러면서 이제 사건, 사고들도 일어나고 또 자살까지 했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MT나 신입생 환영회를 아예 처음부터 취소해버리는 대학들도 생겼고, 또 축제 때도 이런 부스에서 술을 일절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알게 모르게 옳지 못한 대학 음주 문화로 인해서 불만을 가진 학생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음주로 인한 사회 범죄율. 그러니까 뭐 특히 성범죄율이나 폭력과 같은 이런 범죄가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죠. 또 이럴 때마다 나는 술 먹어서 기억 안 난다 라고 잡아떼는 가해자들도 그렇고 또 이런 가해자들한테 해봤자 징역 몇 년 이렇게 가볍게 때리고 끝나버리는 우리나라의 법적 처벌 수준 또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조두순 사건 아시죠? 그술 먹고 어린 초등학생을 성폭행해서 장기의 80% 이상을 망가뜨리고 평생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게 했던 그 사건 있잖아요. 영화로도 나왔던. 근데 그때 이제 조두순이 당시 만취 상태였고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단을 해서 감형을 시켜줬죠. 그래서 꼴랑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올해 출소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다 알코올이 그만큼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슬라이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들만 조금 숙지를 하셔도 오늘 수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금주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기 힘들다면 절주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는 자제와 또 본인의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절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여기에서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 나랑 오늘 끝까지 마셔. 뭐 나랑 다이다이 뜨자. 이러면서 누가 이기나 술로 경쟁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미련한 행동입니다. 남한테 술로 이겨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본인의 이런 주량을 과시하는 행동을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절주를 하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조금 오늘 술을 좀 많이 마셔야 되는 날이다 라고 하면 미리 음주하기 전에 그 숙취해소제 있죠. 그 편의점에 가면 상쾌한, 여명, 컨디션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숙취해소제가 있어요. 그런 거를 마시면 훨씬 안 먹는 것보다는 이런 숙취해소제가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숙취가 해소가 돼요. 그래서 이런 숙취 해소제를 음주하기 전에 미리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주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몸 컨디션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본인이 감기가 심하거나 염증성 질환이 심한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술을 먹어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컨디션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술을 마셔야 된다고 하면 공복에 먹는 거를 피해 주세요. 공복에 먹거나 중간중간 물을 적게 마시면 그만큼 그 알코올의 흡수가 빨라집니다. 그러게 되면 그만큼 빨리 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어야 될 때는 반드시 음식물을 뭔가를 먹고 술을 마시거나 중간중간 물을 많이 마셔주라는 거. 그 다음에 6번.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선생님도 폭탄주 먹고 기억이 끊겼다고. 그러니까 섞어 먹지 마세요. 이렇게 섞어 먹으면 그만큼 숙취가 훨씬 더 심하고 빨리 취해서 선생님처럼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을 때는 섞어 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음주를 한 후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다음날 뭐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진통제 같은 약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후에 이 진통제를 먹어버리면 간에 굉장히 간독성이 있어요. 간에 독성을 일으켜서 간이 다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지 말고 차라리 물을 많이 먹고 자세요. 그래서 진통제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술을 한 번 먹으면 그 술이 우리 간에서 해독이 되는 그 시간이 평균 3일이 걸린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3일 동안은 금주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술을 좀 한 잔씩 먹어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한 잔을 먹고 그 아버지나 어머니 봐도 똑같이 술을 먹는데 저 사람은 얼굴빛이 안 변해요. 근데 저 사람은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죠. 누가 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그만큼 몸에서 알코올 분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코올 분해 속도가 떨어져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무시하고 계속 술을 먹어버리면 알코올이 분해되지 못하고 계속 몸에 축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나중에 암을 유발한다거나 굉장히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일반인보다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100% 완강 만들어주세요. 안녕.